임진왜란 경상우수영의 활약!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백순정 교수님을 모시고 발제를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경상우수영과 원균 장군의 역할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할 그 내용은 대체로 제가 지난 11월이죠. 지난 11월 중순에 낸 원균의 진실이라고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오늘 제 발제에서는 7가지를 간단하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7가지를. 첫째로는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주제는 경상우수영의 활약이잖아요. 경상우수영에 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잘 모르고 있었다.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널리 퍼져 있는 그 한 가지 그릇된 신화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경상우수사인 원균이 백척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대로 다 해산시켰다 하는 것이 사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원장군과 경상우수영은 바로 거제에 있었던 곳이죠. 이 경상우수영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의 수군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게 이제 초기에 방어선을 사수했다. 즉 적은 사실 육상으로 한양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도 한양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걸 저지하는 역할을 경상우수영이 했다. 경상우수영 대단히 훌륭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다음에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경상우수영이 합동작전을 펼치죠. 그 합동작전을 펼칠 적에 죄다 승리했죠. 그거는 누구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죠. 그 승리 과정에서는 경상우수영이 선봉적 역할을 하고 경상우수영이 원균 장군의 부대죠. 경상우수영이 결국 이곳의 지리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승리가 일어난 거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아니 그러면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이 다 잘 됐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지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 의문에 대한 해명은 뭐냐면 텍스트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럼 경상우수영의 역할이 또 우리 수군의 역할이 원장군을 비롯한 그 부하 장군들의 역할이 전쟁의 초기에만 두드러지고 후기에는 없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전투가 있다. 그것이 바로 기문포 전투입니다. 그게 엄청난 승리였다는 점을 오늘 잠깐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가면 결국 그러한 경상우수영에 처음부터 끝까지 축적된 많은 공이 있었기 때문에 1604년에 공신을 책봉할 적에 원균 장군이 경상우수영을 대표해서 결국 1등 공신이 되는 거고, 원균 장군의 부하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두 분이, 즉 기호군과 이운용이라고 하는 분이 3등 공신으로 책봉된 거야. 우치정 장군도 매우 훌륭했지만 둘밖에 공신 자리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타깝게도 탈락이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맨 마지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상우수영은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고 해전에서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고 실은 그러니까 경상도 남부 지역이 그 당시에 대란 당시에 외적의 점령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의 점령지에 관계되는
외적의 동태에 관한 많은 첩보들을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조정에 보고하고 이것이 전황을 파악하고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끄는데 주춧돌이 되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상우수영이잖아요. 이거 경상우수영 관할. 경상우수영 관할이 사실은 넓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자, 오늘 그러니까 제 말씀의 첫 시작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 매우 훌륭한 장수죠.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기회에 경상우수영의 역할을 말하게 되는 까닭은 뭐냐면 임진왜란의 승리는 많은 장수들의 피와 땀의 결과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마치 한 사람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경상우수영의 역할이 사라져버렸다. 거기에 가려진 경상우수영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그 전적지를 한 두 군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장목포 해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전적지인데 저는 서울 예해재단 이순신학교 교장을 약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이순신 장군의 웅진 장군도 포함됩니다만 임진왜란 전적지를 약 20년 동안에 350회 이상 답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해안 전체하고 영양대첩 이후에 저쪽 서해로 유랑하면서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고군산 선유도까지 올라갔던 그 모든 그 해안과 성과 이걸 답사하다 보니까 약 20년 동안에 350회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도도 엄청난 전적지들이 임진왜란 전적지들이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오포 최초 성척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보면은 처음 하룻밤 자고 바로 오포로 갔던 송미포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 육포 해전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영이라고 거기는 그 영등포라 그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옛날 영등포라고 예글자를 써서 구영이라고 했고, 그 옆에 가면은 구영에서 바로 거기 하나 넘으면은 사화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동진포인데 거기도 이순신 장군이 목포 해전 때 계속 가서 싸우다가 저녁 때문에 거기 와서 자고. 그런 식으로 했던 곳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가봤던 곳은 정신포 곳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그 삼성조선소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섬 죽도하고 귤도가 있는데요. 그 귤도는 이순신 장군이 파도가 많이 치고 하면 그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피항을 하고 하던 유자도라는 섬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유자도라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유자가 귤로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귤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균 장군은 자기가 장계를 올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조실록을 기록해놓은 걸 보니까 두 개가 거의 날짜는 비슷하게 맞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증적으로 케이스 스터디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옥포에서 첫 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옥포 해전이 임진왜란 때 첫 해전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옥포 해전은 첫 승리의 해전이지 첫 해전은 아니다. 첫 해전은 뭐냐? 원균 장군이 4월 말쯤에 가덕에서 적선 10여 척을 경멸했다는 것이 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균 장군이 다 침몰시키고 해산시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최대한도로 적선을 남은 성을 해가지고 적선을 경멸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과 조류에 익숙한 것, 이순신 장군이 경상도 지역을 처음 온 겁니다. 경상도 해상 지역 바다는. 그래서 이제 어영담 우리 장소를 앞에 내세웠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 편성을 해요. 목포 해전에 나올 때 전투 편성을 하는데 제일 위에 선봉장 거기는 변화. 왜 변호냐? 경상우수형 장수들 여기 편성해야 돼. 왜?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누구예요? 이훈용과 우치혁이다. 그래서 지형을 잘 알고 또 원균 장군이
1575년에 약 17년 전에 전쟁 17년 전에 거제 현령을 했어요. 현령을 했기 때문에 거제를 잘 알아. 그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경상우수영이 옥회전에서는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한번 겪어보니까 야 이거 해상방어에 가장 중요한 데는 거제다. 거제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 어디? 견내량. 두 번째는 어디? 옥포. 그래서 전쟁 끝나고 옥포하고 견내량을 집중 방어를 해요. 그 통제형을 오하포에 있다가 부룡포로 옮기고 또 옥포에 도라포로 옮기고 저 영등 외성, 율포 외성을 율포 진성을 다 또 남쪽으로 옮기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제도가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혁기 장군은 11번 해전 중에서 6번 참가해요. 참전해. 이순신 장군은 11번 해전 중에서 7번을 참전해요. 원균 장군은 11번 중에서 11번 다 참전해. 왜? 여기는 원균 땅이니까. 그죠? 그래서 원균 장군 단독으로 지휘했던 전투가 뭐다? 견내량, 칠천량, 기문포, 도장포. 이거는 원균 장군 지휘할 때 지휘해서 이렇게 했던 전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전투는. 그죠? 우리가 이순신 난중임을 보니까 난중임을 보면 이 전투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해소 실기를 봐야 되고. 초청 강연에서 이제 원균 장군이 이순신 장군에 못지않은 훌륭한 이제 장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토론회와 이제 현장 방문 그리고 이제 초청 강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그 동안에 이제 교수님과 함께 여러 이제 활동들의 축적이 이제 교수님이 수년간에 이제 걸치신 그런 연구의 성과물이 원균의 이제 진실 작년 12월에 출간된 거기에 이제 담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원균의 진실을 통해서 이제 제가 확인한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책들도 한 20여 권 정도 쭉 이제 훑어보면서 이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에서는 이제 그간 우리가 보통 이제 통념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과 다른 내용들을 그동안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확인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동아시아 전쟁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잘 지켜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인왜란 7년 전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후 국난 극복에 기여한 많은 장수들이 6년간의 공신 도감의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신에 책록되었습니다. 1등 공신에는 이순신, 건율, 원균이 뽑혔으며 이순신과 원균 휘하의 많은 장수들도 2등과 3등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원균의 공적은 사라지는 것을 넘어 겁장, 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순신의 임진왜란 극복의 공이 쏠리며 전라 우수사 이혁기와 최호 충청 수사는 물론 전쟁에서 사라져간 수군들과 관군, 의병들의 공은 희미해지거나 사라져 갔습니다. 선조는 세간에 드문 영호골이라고 원균을 지켜 세웠지만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이순신에 비해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치부대단이 대단히 부적절한 역사의 재단이요 평가입니다. 원균의 일생의 전공은 거제가 기를 만한 자랑할 만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매년 6월이면 거제 옥포대첩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이제는 나라를 지켜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활약한 원균을 기억하고 성과를 재평가한 학술 행사 등 축제의 한 축으로 개최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시민을 주목합니다. 국난 극복에 기여한 많은 영웅이 있었으나 이순신을 숭상하고 영화하며 다른 수많은 영웅들은 무시되거나 잊혀졌습니다. 이제는 원균이 다스린 경상우수영과 거제 백성들의 호국정신이 나라를 노란의 위기에서 구했음과 잊혀진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다시 주목되어 마땅합니다. 거제 조상들의 역사적인 노력과 성과 그리고 나라를 지켜낸 원균의 참 면모가 제대로 평가되어 거제가 호국 애국의 도시로 그리고 원균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인물로 재평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겠습니까? 그제 백성들의 노고 행상이 일어납니다. 원균 장군 건강이 나옵니다. 분야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수변은 오르바제트 희생 때문이지.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을 해도 안 되는 건지 아까 여기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오셨다 하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거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